저는 주얼리를 만드는 노동자인데 종로에 보면은 한 800개 정도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1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금 세공을 하면서 뭐 보통의 반지와 목걸이, 뭐 예물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종로나 뭐 부산, 대구에 이렇게 매장들이 쫙 있습니다. 1층에. 그러면 그 위에들은 대부분 공장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1층이 판매, 2층, 3층, 4층 위에들은 대부분 공장들. 거기서 이제 주얼리를 제작하는 공장들이 있죠. 그래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받은 걸 팩스로 이제 공장을 주문을 넣고 거기서 이제 두들기고 깎고 광도 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완성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금세공을 한 지 주얼리 노동자가 된 지 23년이에요. 이제 24년 차가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가면서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이게 제가 한 가지 산업에 오래 있다 보니 우린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좀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년에 한 번 정도 지하철을 앉아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식이 없다 그거를 사진을 찍다 보니 몇 년이 지난 사진인데도 그 사진은 항상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에 출근을 하니 지하철은 항상 비어 있었던 거고 왜 우린 노동자인데 쉬지도 못하고 항상 일해야 되지? 라는 걸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을 시작하면서 했던 요구가 노동절은 노동자 거다. 쉬어야 된다. 라는 주장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노동자들이 임금을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사업주의 조세포탈 문제가 깊이 들어간 얘기지만 받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실예로 저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사대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그 직전까지는 20년 넘는 일을 할 동안 평생 무직이었고 평생 무직에 소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네네 있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님들도 다음 주에 처음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맨손으로 청산가리를 만지고 있었고 또 맨손으로 그 시력이 상실될 수 있는 메틸 알코올로 물건을 닦고 있었고 질산에 황산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건강검진이나 그 다음에 교육도 하나도 없었고 내가 무얼 만지고 무얼 쓰는지도 모르고 계셨고 이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참 그 관행처럼 굳어졌던 그 100년에 가까운 종로의 그 시간이 일순간에 바꾸기 힘들고 그게 바뀔 동안은 계속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 감수돼야 되는 그 상황들. 사실 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체결 문제나 근로계약서 문제나 여러 가지는 알고 있지만 이 공고하게 굳혀진 카르텔 같은 그 협회나 주얼리 산업의 형태들을 와서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이게 사회적 노동조합의 움직임으로 스스로도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회 관심으로도 같이 결합돼서 해야만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배달 일을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시 시작을 했고 예전에 뭐 2014년도, 15년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고용 형태라든지 이제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이런 플랫폼들이 생겼고 이제 저를 고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해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배달 일을 하는 저한테도 되게 심각하게 와닿고 뭔가 이제 그 배달 받는 분의 집 앞에 이렇게 무슨 검진 확인서라든지 뭐 코로나19랑 뭐 관련된 거 있으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언제라도 좀 백신 맞기 전에는 언제라도 좀 이렇게 감염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이 좀 있었죠. 저도 작년에 사고가 나서 이제 어깨가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한 6개월, 8개월 동안 치료도 하고 재활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다시 배달 일로 복귀를 해야 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마음이 되게 어렵고 다시 잡고 싶지도 않고 타고 싶지도 않은데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그런 뭐 PTSD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다시 타로 나가고 해야 되는 현실이 좀 힘들다? 되게 무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뭐 할 일이 그것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일을 꾸준하게 해오신 동료분들 보면 되게, 멋있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날,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극한 날씨에서. 근데 지금은 그때 더 수당을 더 챙겨주고 위험에 더 돈을 쳐주니까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반갑기도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죠. 예전에 직고용으로 일했을 때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런 환경이나 노동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압박이 되고요. 이제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모르긴 하는데 페널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배달 시간이 제한이 되고 배차되는 방식에 대해서 그 규칙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예, 보통은 취업 규칙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원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기업이 그걸 공개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걸 강제할 수 없고 기업의 비밀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위험에 사람들을 내모는지 알 수 없다. 네, 금방 그만둬야지. 돈 좀만 벌고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전에 되게 속상했던 게 뭐 배달 일 할 때가 아니라 택배 일 할 때였는데 무릎이 되게 안 좋아져서 일하다가 정형외과에 가서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땐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기보다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할 거면 딴 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되게 상처가 됐던 기억이 있어서 예. 그때는 산재 처리하는 걸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하면서 잘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다는 게 꽤 최근의 일이에요. 한 5년, 6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 노동자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봐달라.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봐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좀 존중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좀 서로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래는 요양보호사라는 뭐 그 명칭은 있어도 직업군에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요양보호사 직업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그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계형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2타임을 하지 않으면 2타임이라고 하면 오전에 한 어르신, 오후에 한 어르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필수 노동자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뭐 별 특별한 요양보호사들 위한 그런 뭐 서울시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2타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우리 집만 오라는 거예요. 오전에 하는 어르신도 우리 집만 오라. 오후에 하는 집도 우리 집만 와라. 그리고 주말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저희가 이제 또 뭐 근무를 웬만하면 안 하니까 토요일 날 어디 좀 제발 가지 말아라.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장가가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도 가지 말아라 막 그걸 확인을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 괜히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가 격리자가 된다거나 그러면 여러 사람이 좀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아들도 작년에는 우리 작은 아들이 그 아기를 낳았었는데 아기 보러 또 못 갔어요. 아직도 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식이 좀 굉장히 아직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조금 오래 요양 서비스를 받았던 어르신들은 되게 조금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이고 오죽 할 일이 없으면은 응? 그냥 똥기저귀나 가려주는 사람이 응? 이게 뭐 돌봄적 전문가라는 인식은 전혀 없고 똥기저귀나 가려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오죽하면 그걸 하겠냐? 그래서 참 이게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정말로 자괴감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당장 오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내가 불이익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많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요즘은 저 김장철이잖아요. 그 김장을 어르신은 내가 먹을 거는 요만큼 있으면 되는데 통으로 3통씩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센터에다가 이제 우리는 김장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다. 완전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뿐만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되게 당황했죠, 사실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예측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독감 아니야? 뭐 손 닦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막 이렇게 점점 감염자가 늘어나고 또 이러니까 되게 겁나더라고요. 우리 같은 이제 부서에 한 명이 산에 갔다가 와서 점심 먹으면서 그 확진자 집에서 이제 점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양성 반응이 있어서 저희 이제 신규 발급하는 식구들 다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일 안 하고 놀으니까 좀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식구들도 같이 이제 4명이 살고 있으니까 또 엄마가 그러면 애들도 또 직장 다니는 거에도 제가 문제가 있고 막 이래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니까 이거 남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계속 이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립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짜여 있어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제 포인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과장 뭐 이렇게 허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준수상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몇십 분 더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사실은 하다가 막 숨도 막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마스크 후유증 때문에 이 얼굴에 지금 뭐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피부과를 다녔거든요. 약도 1년 내내 먹었는데 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이제 듣지가 않아요.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근데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뭐 쓰나 안 쓰나 막 이거를 다 검사로 다녔어요. 막 1시간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점 이런 것도 이제 오고 또 각 팀장들한테 또 이제 센터장이 이제 매니저가 굉장히 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콜센터가 확진자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뭐 회사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다 손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당하는 이제 우리들은 굉장히 좀 불편했죠.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직원 식당이 있는데 직원 식당도 이제 몇 번 이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갔었어요. 확진자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마들이고 하니까 주부들이고 하니까는 도시락을 많이 싸와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휴게실을 이제 못 가고 각자 자리에서 그냥 그 부스 안에서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공가라고 해서 하루를 쉬라고 했었는데 쉰 사람도 있었고 이제 특별히 뭐 열이 나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가를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특성상 또 그 업무가 한 달에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못 채워가지고 뭐 이번 달에는 뭐 휴가를 쓰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휴가를 못 썼어요. 이제 11월 달 휴가를 못 쓰고
12월 달에 이제 쓰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다 어려운 시기고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고 뭐 이거를 일부러 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이제 또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정년이.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제가 또 언제 또 일을 하겠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상담원 중에는 아이도 어린애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쉬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죠. 가정주부들 많고 하니까.